안녕하세요. 우리들의 티처 울티입니다. 자, 지난 시간 이 잠깐간 영상을 올렸고요. 유클리드 우주망원경. 오늘은 이제 이 앞서 우리가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. 그러면 이 킬러 문항이 뭐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 킬러 문항이 뭐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왔고, 또 이 영재 교육에 관해서도 한 20년 이상 연구를 하고, 또 여러 가지 책도 쓰고, 영재반도 운영하고, 뇌에 관한 책도 연구하고, 또 양육과학이라는 원고도 읽고 시작했는데요.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,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, 지금 현재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부가 아닐까요? 공부? 물론 요즘은 이제 이 평생교육 시대라 공부에는 끝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상급 학교에 지나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물론 행복이란 이야기도 좀 다음에 나누어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,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보험? 확신? 보험이라고 해두는 게 좋겠네요. 미래에 내가 맞이할 어느 순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. 솔직히 말해서 커서 뭐가 될래?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. 아, 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커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네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, 또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? 이왕이면 이왕 하는 공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. 이 잘은 어떤 면이 있냐면 효과, 효율, 예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중학교 가면 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,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. 왜? 효과적인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. 또는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이왕 하는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? 그게 바로 공부는 과학이다. 과학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공부 자체가 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여기 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. 뭐 그려 놓은 게 아니지만 가져왔는데요. 이 뇌의 원리를 잘 알 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경제법칙 있죠.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야 될까? 그럼 먼저 이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. 공부는 뭡니까? 공부는 왜 합니까?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. 공부는 무엇이며 왜 공부를 해야 되며, 이걸 알아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생각해 보십시오. 공부, 우리 왜 하죠, 공부를? 커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배움에 있습니다, 배움.
왜 배웁니까? Why? 왜 배워요? 예? 예. 배움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. 모르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낫다는 거죠. 그러면 공부는 배움이다. 왜 배우느냐?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,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알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게 공부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? 그게 바로 답이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려가지고,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이 과학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과학은 실증이 있어요.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. 어떤 비가 온다. 왜 비가 오냐? 대기 중에 대기 중 습도가 온도가 낮아져서 응결이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. 이런 게 과학이잖아요. 비가 왜 내립니까?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비가 내리네요. 비가 내리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죠. 그게 인문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이 가능한 겁니다. 다른 겁니다. 그래서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. 증거. 그리고 재현 가능해야 돼요. 누가 과학적인 걸 한번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내주면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과학입니다. 그러면 국어는요? 국어는 글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모국어를 통해서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죠. 그리고 거기다가 국어 테스트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죠. 잘 생각해요. 국어조차도 무언가 실제적인 증거가 있고 재현 가능해야 국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역사도 마찬가지예요. 역사 공부자, 역사는 인문학이지만 공부하는 건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죠. 예? 이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. 과학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관찰, 분류, 측정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추리, 예상 이런 것도, 추리는 바로 추론입니다. 추론.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지문을 읽었어요.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추론,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게 그게 추리입니다.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아는 것을 해결한다. 이게 테스트 시험이잖아요. 이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러한 방법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학이나 과학은 마찬가지로 과학적 방법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, 도덕, 음악, 미술, 체육 이런 예체능 과목도 전부 다 테스트를 보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결한다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아셨죠? 공부는 과학이다라는 뜻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.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? 핵심은 이 뇌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지식들은 이 뇌에 저장이 됩니다. 뇌에 저장이 돼요. 자,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에 저장되어 있는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능들을 끄집어내어서
이 문제와 연결시킬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예? 예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는 과학이다. 그래서 과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며 이 뇌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그러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시고 꼭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